자, 이번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1년 1회 실무 홀수에 따라서 회계 1급 회사 A로 들어가시면 되고 윈도우 날짜는 2021년 1월 23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다음 중 승인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원은 회사 코드는 회계 1급 회사 A, 사원 코드는 김은찬, 로그인하시고 승인권자나 또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미결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까지 해서 부서에서 지우고 조회하시면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나 승인인 사람은 수정이나 승인인 사람은 미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김은찬하고 김민준입니다. 두 명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단 답은 1번이고요. 답은 1번이고 수정인 사람만 저 전표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업만 승인 전표를 미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민준도 승인 전표를 그지 승인 해제하면은 미결로 될 텐데 승인 해제하면은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답이 1번이래 일단은 우리 이렇게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표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업만 승인 전표를 미결로 변경 가능.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죠? 전표 입력 방식 수정 이렇게만. 두 번째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수정이 잘못된다 보다 지금 옮기면서 일단은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음,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김은찬은 전표 승인 해제가 가능하지만 김민주는 전표 승인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전표 승인 해제가 가능한 경우만 전표 승인 상태를 미결로 바꿀 수가 있고 사용자 권한 설정의 전표 승인 해제만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고요. 지금 그 편집하다가 조금 다 못 봐서 일부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정되면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은 것은 시스템 환경 설정 가져서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가져서
조회 구분을 회계로 하시고, 회계로 하시고, 재무상태표를 중국어로 조회할 수 있다.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해 보시면,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해 보시면 사용 안 하고로 돼 있죠. 그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선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고정자산 등록 시 자산 코드는 5자리. 고정자산 자산 코드 자동 부여 0번 부로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안 되고, 거래처 등록 시 거래처 코드는 5자리.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는 5자리. 그지? 유형 설정 5자리. 그래서 3번 보기가 맞는 거고요. 4번 보기는 전표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의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통제한다. 예. 예산 통제는, 통제 구분은 1번 사용부서입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3번이고, 여기는 지금 사용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조회하시면 되고, 3번. 3번.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하고 계정 과목 값 반영되는 서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하고 반영되는 서식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의 등록의 위하예금 양식 계정별 양식 선택 외화예금 자산의 계정 과목 설정 등록의 당좌자산의 1030 외화예금 1030이 외화예금 서식 앞에 풀었던 문제들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와서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여기 연동 항목을 보는 거예요. 연동 항목. 연동 항목을 보는 건데 서식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그냥 외화 자산이라고 하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번은 맞는 얘기래요. 외화 명세서 맞는 얘기고 2번. 2번. 기타 단기 금융상품 10600 하면 여기 연동 항목이 없으면 해당되는 서식이 없는 거래요. 연동 항목이 없으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13300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기간비용. 기간비용. 그래서 기간비용 명세서 그 다음에 13500 부가세 대급금은 13500 부가세 대급금은 연동 항목이 매입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 일단 3번에 2번은 연동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연동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서식이 잘못 연결된 거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문제는, 답이 2번이고, 계정 과목 등록에서, 계정 과목별, 연동 항목, 조회, 계정 과목 등록에서 계정 과목별, 연동 항목 조회고, 4번, 4번. 한국 생산 본점의 2021년 상반기 중 외상 매출금을 반제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반제의 의미는 해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소. 채권이면 해소고 채무면 갚았다 이런 얘기야. 갚았다. 그러면 거래처에 대한 거니까 무슨 장? 거래처 원장을 가야 되겠죠, 그지? 거래처 원장.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 및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가셔서 회계관리 모듈, 전표 장부 관리 거래처 원장 가셔서 본점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기표기간은 상반기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시고 전체 거래처 조회하시고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 차변이기 때문에 증가는 1월부터 6월까지 증가한 금액 감소가 반제, 우리 해소한 금액이란 얘기죠, 그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 제일 많이 해소한 거래처는 제동입니다, 제동. 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 여기는 이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한 거고 1번이고 5번 2021년 한 해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그러면 얘는 집행률을 물어보면 예산 실적 현황으로 가야 되겠죠. 예산 관리에 예산 실적 현황 가셔서 실적 현황 가셔서 21년 한 해 동안이니까 21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그 다음에 부서는 회계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하셔서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사무용품비네, 그죠? 사무용품비는 여기를 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자꾸 저도 좀 놓치는데 당월 예산 대비 실적 여기는 꼭 우리가 조회한 달에 12월 달을 보여줘. 12월 달에. 근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누계로 보셔야 돼. 누계로. 누계로. 누계로 보시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떤 계정 과목이야? 차량? 유지비죠. 그지? 차량 유지비. 답이 2번입니다. 누계 예산 대비 실적 보셔야 돼. 우리가 조회한 기간을 보시면 답이 2번이고요. 얘는 누계 예산 대비 실적으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유계 예산 대비 실적 조회한 기간이기 때문에 방월은 꼭 마지막 달만 해당되는 거예요. 방월은 마지막 달만. 5번 답은 2번이고 6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도 1분기에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가셔서 본점이고요. 자산 유형은 자산 유형은 비품 다섯 번째 칸에다가 자산 코드는 21204. 그 다음에 복합기 취득일은 2021년 3월 1일. 엔터 쳐서 취득 원가는 240. 전기만 상각 두 개가 없고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그럼 상각비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이제 40만 원.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꼭 그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 답이 여기도 금액을 잘못 적어놨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 1년치가 40만 원인데, 그지? 1년치가 40만 원인데, 취득 수량은 한 개, 경비 구분은 본점 거니까 800번대, 관리부서는 따로 없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표에도 눌러서 저장하시고, 감가상각비 현황에 가셔서, 1분기면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하고, 기간을 1분기, 1사분기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고 조회하셔서 비품의 복합기, 비품의 그 밑에 세부사항에 복합기 있죠. 복합기 있어요. 복합비는 지금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단계상각비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4만 원. 이렇게 조회를 하셔야 되네요. 이렇게 4만 원. 답이 2번이고 두 군데 가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정자산의 등록,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현황의 1분기 비품의 복합기 단계상각비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적을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시고 7번 다음 중 한국 생산 본점의 바드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드럼을 물어보면 자금 관리에 바드럼 명세서 가셔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음 조회에서 먼저 조회하시면 됩니다. 어음 조회에서 본점이고요. 기간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서 조회하시고 2021년 발행한 어음은 총 7건이다. 발행한 어음은 발행한 어음은 발행한 어음은 봐야 되는 건가 이게? 2021년도에 발행한 어음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결의일자 있어요. 결의일자. 그지? 전부 다 2021년도에 발행을 했네요. 결의일자. 결의일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맞고 만기일이 2021년 9월 30일. 만기일이 2021년 9월 30일 어음은 한 건이죠. 이제 한 건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4가 2021 0401 어음은 2021년 5월 31일에 처리일자 5월 31일에 만기 결제 처리일자가 5월 31일이고 만기 결제가 됐고요. 처리 구분은 그 다음에 2021년 발행된 어음 중 부분 할인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 처리 내역 조회에 가셔서 본적. 그 다음에 기간은 올해 2021년 부분 할인만 체크하시고 부분 결제하고 부분 할인에서는 체크 해제하시고 조회. 그래서 검색 조건을 맞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2번이고요. 7번 답은 2번이고 여기는 받으러 온 명세서 주의하시면 되고 8번 한국 생산 본점의 2021년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는 언제인가?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받아서 분기별 본점이고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조회하셔서 매출액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가장 매출액이 높은 분기는 1, 4분기입니다. 10억 6,950만 원. 10억 6,950만 원. 답이 1번이고요. 기간별 손익계산서 분기별로 조회 기간별 손익계산서에서 분기별로 조회하시면 되고 9번 한국 생산 본점은 외창 매출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전표미 장부 관리에 채권 연령 분석 밑에서 세 번째 전표미 장부 관리에 밑에서 세 번째 채권 연령 분석으로 가셔서 본점이고요. 채권의 잔액일자는 6월 말 기준이니까 2021년 6월 30일 전 개월수는 6개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해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조회하시면 되고, 음. 미회수 외상매출금액 가장, 요 채권잔액이 미회수죠, 미회수. 미회수 외상매출 가장 작은 거래처는 제동이다. 그러네, 제동. 미회수 외상매출이 가장 큰 거래처는 하진테크. 중원거래처에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은 3,056만 원. 예, 논스탑 거래처에서 21년 1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1,100이죠. 1,100. 1월 전에 발생한 금액이 2,200이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답이 4번이 틀렸고 여기는 채권 연령 분석. 손익선출법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손익선출법은 10번. 한국생산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1년 4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1년 3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일자별 자금 계획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금 관리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하셔서 계획 연도는 2021년 3월. 2021년 3월 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고정자금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고정자금. 그럼 2021년 3월에 고정자금이 얼마예요? 고정자금이 나가는 게. 지출만 봐야 되겠네, 지출만. 음, 출금 계정 등록. 수입인들은 수입이라서, 그럼 여기서 작은 반영을 눌러볼까? 작은 반영. 2020년 3월에서 작은 반영. 적용연료는 3월부터 3월 31일, 전표 조회 기간은 1월부터 3월 31일. 적용. 예. 확인하시면, 하드롬 출신.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하단에 수입 예정계가 5천이고 지출 예정계가 얼마에 750만 원이죠. 그지? 예, 그 고정재금이 750만 원이고 계획연도를 2021년 4월로 바꿔주시고 4월로 바꿔주시고 자금 반영 적용 하셔서 지출 예정계가 2,110만 원이니까 3월하고 비교하면 2,110만 원에서 750만 원 빼니까 하면 안 되나 보네. 지출 예정계 고정자금 기간을 고정자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삼월은 고정자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임차료 통신 및 공장 임차료 임차료가 900하고 550하고
550만 원, 통신비가 그래서 550만 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고정자금이 아닌 것도 반영이 되는구나. 여기 일반 경비가. 3월 달에 고정자금은, 3월 달로 들어가요. 3월 달에 고정자금은 사무실 임차료 550만 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아닌데? 그러면 550, 200, 750만 원 맞네. 750만 원. 2020년도부터 시작이니까 2021년 3월까지는 다 들어가고, 3월까지 다 들어가고, 공장 임차료는 4월부터 내요. 2021년 4월부터. 수입 임대료는 수입이고. 그래서 3월 달에 지출 예정계에는 750만 원이 맞고, 4월 달은, 4월 달은 자금 반영에서 틀려서 그런가? 이게 전표조회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넣어야 되나? 적용. 예. 그래도 2,110만 원. 고정자금이 550만 원 나가고, 임차료가 900만 원 나가고, 수입임대는 아니고, 일반 경비는 3월 달에 끝나고, 근데 여기는 왜 2,110만 원이 나오지? 900만 원하고 550만 원에서 1,450만 원인데, 여기에 고정자금이 아닌 것들도 반영이 되네요, 보니까. 고정자금이 아닌 것들도 이게 자금 반영했을 때. 그래서 고정자금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네. 그러면 지금 3월 달이 750이고 4월 달이 1,450이에요. 550만 원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데 통신비가 전년, 21년 3월 달로 끝나잖아. 그지? 그지? 예. 그리고 공장 임차료가 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1,450만 원입니다. 수입 임대료는 수입이고, 그래서 1,450에서 750을 빼니까 700만 원이 증가해서 700만 원이. 그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서 고정자금 클릭해서 고정자금 지출액을 3월과 4월을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출액인지 수입액인지를 그 부분까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료일자, 그지? 예, 종료일자도 보셔야 됩니다. 고정자금 종료일자와 그 다음에 수입 예정액을 고려해서 비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서 고정자금 클릭. 보시면 되고, 11번. 한국생산 본점의 2021년 6월 말 결산 시 성호품의 기말 재고액은 1,500만 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문제로 오른 것은 6월 말 결산 시 송호품은 자산 취득 시 자산 처리했고, 기말 결산 시의 의미가 뭘까? 6월 말 결산 시를 얘기하는 건가? 12월 말 결산 시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6월 말 결산 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월 말 결산 시. 근데 여기 기말 결산이라고 또 써놔가지고, 어쨌든 6월 말 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계산일산표에
합계 단위쌍표에 결산 및 재무대표 관리의 합계 단위쌍표에 예, 기간은 2021년 6월 말. 6월 말에 소모품. 소모품이 얼마 있어요? 잔액이? 6월 말 잔액이 6천만 원 있죠. 그지? 6천만 원 있는데 이 6천만 원 중에서 지금 아이고 6천만 원 중에서 소모품의 기말재고액이 얼마래요? 1,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6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주면 4,500만 원 썼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처음에 취득했을 때 무슨 처리하니까 자산 처리하니까 그러면 소모품이 4,500만 원이 나가고 소모품비가 4,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말 결산의 의미가 우리가 6월 말 결산하기 때문에 6월 말을 얘기한다는 거, 6월 말. 6월 말. 그리고 6월 말 합계 단위쌍표 소모품 잔액에서 6천만 원에서 소모품 기말 재고액 1,500만 원을 차감하면 4,500만 원이 소모품 소비액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이 4번이 되는 거고 이해 갔을까요? 12번. 12번. 당사는 전표의 관리 항목을 이용해서 사용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생산 본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회의비 계정의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단기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그러면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회계관리 모듈의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가져서 부서별 부서별에서 여기 부서에서 플러스 키 눌러서 전체 부서를 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기간은 전년 대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나오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기 한 해 동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조회 회의비 전년 대비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기간을 전년도도 되나? 전년도 2020년도 전년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네. 전년도 조회가 가능하네. 전년도로 여기를 2021년도로 하면 그냥 다 묶여서 나오려나? 기간별 손익계산서, 분기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
소별, 선택 전체.